네, 오늘은 중국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국내 화장품 기업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이슈 분석하는 시간 가져봐야겠죠. 국내 최정상 애널리스트들과 함께 하는데요. 오늘은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서 살펴봤습니다. 국내 화장품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지금 의존하고 있는 비율이 60%나 된다고 하는데요. 네. 여전히 럭셔리 스킨케어 시장의 우위가 예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배경이 무엇인지도 궁금하고요. 주목받고 있는 국내 기업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중국 내에서 한국 럭셔리 화장품 자체가 기존에 상당히 인기가 끌어왔고요. 최근 네. 같은 경우는 일부 경쟁이 커 있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인기 안에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화장품 시장 자체가 2018년 이후로 연간으로 두 자릿수 성장을 지속을 하는 모습이고요. 소매 시장 내 화장품 비율은 1.1%로 우리나라 6.1%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소비에 대한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의 화장품 종목 중에서는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 그리고 한국콜마 정도로 주목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한국콜마 같은 종목은 또 리포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종목들이었고 이미 그 전부터 중국 시장에서 국내 기업들이 좀 인기를 얻어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스킨케어 기업들 좀 확인을 해봤는데 색조 기업들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 타오바오와 티몰 내 색조 카테고리 스토어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90% 넘게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국내 중소형 화장품 브랜드사들도 중국 시장의 이런 성장세에 힘입어서 좀 강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시나요? 중국 색조 화장품 같은 경우에 인기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리오프닝이 있고 뭐 추가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도 리오프닝이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실적의 증대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나라의 중소형 브랜드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중국의 판매 비중이 높았지만은 이제는 좀 다각화를 하는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중국 외에 뭐 미국 시장, 뭐 이런 시장 쪽으로 해서 다각화가 된 기업에 대한 주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상장돼 있는 기업 같은 경우가 화장품 판매 같은 경우 중점적으로 섰다고 하면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지금 비상장 기업이라든지 기술력이 있는 좀 작은 기업들이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경쟁이 그만큼 커진 국면이 있다 보니까 마진이 전보다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결론적으로 살펴본다고 하면은 뭐 화장품에 대한 그런 뭐 색조라든지 다양한 화장품에 대해서는 거의 비슷하잖아요. 큰 차이가 없는 구조다 보니까 시장 점유율 쪽으로 확대해 나가는 기업을 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경쟁이 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로 정말 매출이나 이런 실적들이 좀 나올 수 있는 기업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코로나19에 있어서 전면 봉쇄 조치를 하다가 최근에는 일부 봉쇄 조치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우려감이 좀 다소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진출해 있는 이 화장품 기업들에도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의견도 엇갈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화장품 관련주들의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전통적으로 화장품 업종의 주가가 강세를 나타낸 게 중국 시장이 개화가 되면서 그리고 면세점과 연관해서 이러한 관광객들의 유입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중국의 관광객 유입과 함께 맞물려서 그 본격적인 시세가 나타났거든요. 네. 거기에 대표적인 종목이 아모레퍼시픽이었습니다. 뭐 설화수라든지 이러한 라인업이 판매가 호조가 나타나면서 그리고 그 부분에서 판매가 이제 뭐 보따리상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같이 호조를 보였었거든요. 근데 현재 국면에서 봤을 때 이제 주 소비자층을 조사를 해서 살펴본다고 하면은 설화수는 조금 나이가 드신 분들의 라인업으로 인식이 네. 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 중국 시장 자체로만 놓고 봤을 때도 주 소비층 자체가 좀 그 청소년층이라든지 젊은 층이 많다 보니까 조금은 트렌드에 못 따라가는 국면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 예전에 호조를 맞이하던 기업들이 크게 변화가 없는 라인업을 여전히 내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중국의 시장을 놓고 봤을 때도 약간의 중립적인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코로나 같은 경우가 중국적인 측면에서는 좀 퍼지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잖아요. 네. 1차적으로 화장품 업종들이 반등이 나왔다가 그 반등 자체는 기대감과 연결을 할 수 있었는데 그 코로나가 퍼지면서 지금 주가가 한 단계 다시금 떨어진 모습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뭐 우리나라의 화장품 업종 같은 경우는 현재는 중립 의견을 제시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예. 다만 이게 코로나가 지속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중국이 다시금 그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든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서 리오프닝 관련 업종으로는 다시금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근데 이게 성장 정체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예전에 그런 호황의 가능성은 조금 낮은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뭐 트레이딩 관점이죠. 이제는 화장품 업종 같은 경우는 리오프닝 업종에 묶어서 어느 정도의 반등은 가능하겠지만은 저희가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놓고 봐서도 약간 부족한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약간 중립 의견으로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장품 업종에 대해서는 일단 중립 의견을 주셨습니다. 국내 기업이 또 세대의 입맛에 맞춰야 되는 부분도 있는 상황이고 아직까지 코로나19에 대해서 완전히 해방이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투자에 좀 유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좀 앞에서도 언급을 해주셨다시피 지금 뭐 헤라나 이니스프리 같은 국내 화장품 브랜드들이 중국 소비자의 입맛에 맞추지 못한 부분이 좀 있다라는 분석도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다가 지금 중국 시장 내에서는 자국내 제품을 사용하겠다라는 거차오라는 이름의 이런 운동이 또 일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을 좀 잘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분들 중립이라는 의견이 네. 가지고 계신 종목이 있다고 하면 어떤 보유 의견을 어떻게 제시를 해주실 건지 투자 전략을 좀 구체적으로 세워보면 어떨까요? 지금 뭐 현재 국면에서 비추어 봤을 때는 화장품의 주가만 놓고 봤을 때 손실을 보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하나의 기대감, 리오프닝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는 보유 국면이고요. 그 신규 매수 같은 경우는 빠르게 가담을 하는 것을 지양해야 하는 부분 자체는 왜냐하면은 중국 시장 자체가 이제 코로나가 아직 줄어드는 기미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조금은 유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화장품 자체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은 뭐 완성품을 판매하는 업체보다 뭐 ODM, OEM 방식으로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판매를 하는 뭐 색조라면 색조 그러한 한 부분에 대한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살펴보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이런 점을 종합을 해봤을 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뭐 리오프닝의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아직은 보유를 해도 되는 국면. 근데 신규 매수 같은 경우는 아주 빠르게 포트폴리오에 크게 편입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중국 시장이 조금 더 안정이 되는 측면을 확인한 후에 접근하는 게 훨씬 네. 더 낫다는 판단입니다. 알겠습니다. 중립 의견을 계속적으로 제시를 해주시면서 실질적으로 정말 성과를 낼 수 있는 기업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좀 덧붙여주고 계시고요. 근데 최근에는 뭐 말씀을 하셨다시피 리오프닝 기대감으로 일부 화장품주들이 각광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각 브랜드별로 또 봄맞이를 준비를 하고 있겠죠. 그만큼 지금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은 실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리오프닝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시는지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지도 궁금하고 신규 매수보다는 그럼 좀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이게 크게 한번 쉽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저희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화장품이 글로벌의 탑은 아닌 상황이잖아요. 네네. 시장에서 살펴볼 때 글로벌의 탑에 있는 업종을 매매를 하는 게 가장 편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시장 점유율 자체가 파이가 크다 보니까 그 점에 대해서 주가의 반영 속도가 상당히 빠른 점을 저희가 알 수가 있는데 그 화장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제품도 우리나라 제품보다는 해외 제품이 더 많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 생각을 할 점은 해외 제품의 뭐 색조라면 색조 그러한 부분에 이제 공급을 하는 업체들을 찾아서 진입을 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현재 국면에서 본격적으로 리오프닝이 시작이 된 게 미국이 먼저 시작을 했거든요. 이제 마스크를 벗는다고 하면서 미국의 그 화장품과 관련된 업종들의 주가가 먼저 강했었는데 우리나라는 강하지가 않았어요. 네. 되려 중국이 조금 리오프닝에 대한 조짐이 보이니까 주가가 강한 측면을 확인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미국이나 중국 시장에
그러한 공급이 되는 종목을 찾아서 매매를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네. 좀 자세하게 설명을 도와주셨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네. 국내 기업에서 탑픽 종목을 하나는 좀 꼽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을까요? 서두에서 제가 다 녹여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첫 번째로 중국 외에 나라에 매출이 발생하는 기업을 꼽을 수가 있겠고요. 네네. 중국과 다른 나라죠. 미국까지 같이 매출을 발생하는 기업 같은 경우가 첫 번째로 포인트가 될 수 있겠고, 네. 두 번째로 이제 중국과 미국의 그런 색조 화장품에 ODM이 공급을 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네. 주목이 필요할 것 같아요. 첫 번째와 두 번째 포인트가 중복되는 업체가 CNC 인터내셔널이라는 오, 기업이 네. 있거든요. 중국과 미국의 주요 브랜드향으로 공급이 되는 업체인데 네. 글로벌 리오프닝이 가속화되면서 이제 미국과 중국 법인의 매출의 증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화장품 업종을 매매를 한다고 하면은 CNC 인터내셔널에 관심을 가지시는 게 가장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